여러분은 정기 건강검진을 매년 받고 계신가요?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받으시나요? 오랫동안 익숙하게 여겨온 그 검진이 사실은 여러분의 생명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쉽게 믿기 힘들겠지만 이것은 단순한 소문이 아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70세 이후에 받게 되는 많은 건강검진들은 건강을 지켜주는 보호막이 되기보다 오히려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불필요한 불안과 부적절한 치료, 그리고 결코 가볍지 않은 경제적 부담을 남길 수 있습니다. 지금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의 68%가 실제로는 불필요한 검사를 받고 있으며 그로 인해 부정확한 진단과 적절하지 않은 치료에 노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젊은 세대에게는 이로운 일부 검사가 오히려 노년층에게는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검사는 많을수록 좋다는 믿음은 이제는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잘못된 상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어떤 검사는 꼭 받아야 하고 어떤 검사는 과감히 거절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불필요한 검사와 약물에 낭비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정말 필요한 곳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방법, 즉 진정한 건강과 행복에 투자하는 길을 찾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분명히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지혜를 담은 노년은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을 함께 걸어갈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실제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깊은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나눌 이 한 편의 이야기도 분명히 여러분 삶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마음을 편하게 하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만약 이 이야기에서 공감을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저는 83세이신 아버지를 모시고 종합병원을 다녀왔습니다. 정기 검진 결과 일부 수치가 기준치를 약간 벗어났다는 이유로 추가 검사를 권유받았습니다. 그러나 의사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그 검사들이 아버지 연령대에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선생님, 이 모든 검사가 정말 필요한 건가요? 그러자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이에 따라 검사의 효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검사만 선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많은 검사를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오며 그 결과에 불안에 차고 때로는 불필요한 치료까지 받게 되었을까요? 특히 70세가 넘은 이후에는 건강검진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국가가 시행하는 건강검진 제도는 모든 연령층을 하나의 기준으로 설계했습니다. 40대의 생리적 기준과 80대의 생리적 기준이 같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같은 잣대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부모님 세대는 검사는 많을수록 좋다고 믿어왔지만 이제는 그것이 오히려 커다란 착각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 때입니다. 제 친구 박기훈 선생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는 76세에 받은 종합검진에서 폐에 아주 작은 결절이 발견되었습니다. 이후 6개월 동안 반복되는 검사와 긴 기다림 속에서 불안과 스트레스를 견뎌야 했습니다. 결국 아무 문제 없다는 최종 진단을 받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6개월 동안 매일 죽음을 생각했어. 결국 아무 일도 없었는데 말이야. 이처럼 불필요한 검진은 신체보다 마음을 먼저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어떤 검진이 필요한지, 어떤 검진은 피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검진이라는 단어는 이제 우리 삶의 일부처럼 너무나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그 의미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을까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아무 의심 없이 받는 검진들이 때로는 오히려 몸과 마음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진정한 건강을 위해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지금 이 순간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두 번째 이야기는 듣는 누구나 놀랄 만큼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그것은 검사를 많이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점은 저의 70이 새 이모님의 경험을 통해 더욱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모님은 건강에 유난히 신경을 많이 쓰셨던 분입니다. 해마다 빠짐없이 종합검진을 받으셨고 병원에서도 모범 환자로 불릴 만큼 모든 절차를 성실히 따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평소처럼 받은 혈액검사에서 미세한 이상 수치가 발견되었습니다. 의사는 추가 검사를 권유했고 이모님은 불안한 마음에 여러 병원을 오가며 다양한 정밀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결국 큰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불필요한 조직 검사가 이루어졌고 검사 부위에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감염을 치료하기 위해 강력한 항생제를 투여받으셨는데 그 결과 장내 미생물 균형이 무너져 소화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6개월 이상 소화 문제로 고통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검사 때문에 오히려 아프게 되었다는 이모님의 말이 참으로 씁쓸하게 들렸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이처럼 필요하지 않은 진단과 치료를 과잉진단, 과잉치료라고 부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위험은 더욱 높아집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나이에 따라 신체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노화는 자연스러운 생리적 변화이며 특정 수치가 젊은 시절과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비정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건강검진 기준은 여전히 젊은 성인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이를 노년층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예를 들어 콜레스테롤 수치를 보면 70세가 넘은 사람에게는 다소 높은 수치가 오히려 생존율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정상범주라는 이름 아래 많은 노년층을 환자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둘째, 검사 그 자체가 가지는 위험성입니다. 대장 내시경과 같은 검사는 나이가 들수록 합병증 위험이 커집니다. 장천공 같은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로 80대 고령자는 40대보다 그 위험이 2배나 높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단순한 검사라고 여겼던 것들이 노년기의 몸에는 커다란 충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는 약물 치료의 부작용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약간 높다는 이유로 스타틴을 처방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별 의심 없이 복용을 시작하셨지만 곧 근육통이 나타났고 간단한 움직임조차 고통을 동반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야 어머니 연령에서는 그 정도 수치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국 약을 중단한 후에야 몸이 다시 편안해지셨습니다. 넷째는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경제적 부담입니다. 추가 검진, 약물 처방, 병원 방문이 늘어나면서 생기는 비용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제 친구 한 사람은 1년 동안 준비한 해외여행 자금을 불필요한 검사와 치료비로 모두 써버렸습니다. 건강을 챙기려던 일이 오히려 삶의 즐거움과 여유를 앗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근본적이고도 중요한 문제는 심리적인 스트레스입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느끼는 불안, 수치가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찾아오는 두려움, 혹시 병이 있을까 하는 걱정이
우리 몸의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실제 건강까지 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병들면 몸도 함께 무너집니다. 이 불안은 어떤 치료보다도 더 무겁고 깊은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70대 이후의 삶에서 정말 필요한 검진은 무엇일까요? 모든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검사만을 선별해서 받고 내게 맞는 건강 기준을 찾는 것이 진정한 예방이며 회복입니다. 쓸데없는 검사의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그 에너지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현명한 노후 건강 관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해갑니다. 이러한 변화에 현명하게 대응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 몸에 귀를 기울이고 세심하게 살피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검사를 무작정 받는다고 해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게 필요한 검사를 알고 그것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검사는 노년이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결코 놓쳐서는 안 될 핵심입니다. 첫 번째는 혈압 측정입니다. 고혈압은 조용히 찾아와 아무런 증상 없이 중풍이나 심장마비와 같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아버지의 혈압을 직접 측정해 드리고 기록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번거롭게 느껴졌던 이 작은 습관이 지금은 하루를 여는 소중한 의식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도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혈압을 재고 나면 오늘 내 몸이 어떤지 숫자만 봐도 알겠어. 내 하루는 거기서 시작돼. 두 번째는 당뇨병 검사입니다. 당뇨병은 신체 여러 부위에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노년이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질병입니다. 그러나 조기에 발견하면 약물 치료나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이웃 김 할아버지는 75세에 당뇨병 진단을 받은 후 매일 아침 30분 걷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결과 한 년이 차에 지나지 않아 약 없이도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걷기 시작하고 나니까 잠도 잘 오고 기분도 좋아졌어. 오히려 당뇨가 내 인생을 다시 돌려놓는 계기가 되었지. 세 번째는 골밀도 검사입니다. 특히 폐경 이후 여성은 골다공증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뼈가 약해지면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되고 이는 장기적인 침상 생활이나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67세에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신 뒤 칼슘과 비타민 D 보충제를 꾸준히 섭취하셨습니다. 지금 78세가 되신 어머니는 여전히 똑바로 걷고 계단도 무리 없이 오르내리십니다. 꾸준한 관리가 건강을 지켜준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네 번째는 청력과 시력 검사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감각기관이 서서히 약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를 방치하면 외부 세계와의 소통이 끊기고 고립감과 우울증, 심지어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삼촌도 청력이 감소했지만 처음에는 보청기 착용을 꺼리셨습니다. 괜찮아. 굳이 귀찮게 그런 걸 끼고 다닐 필요 있나?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과의 대화가 줄고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결국 보청기를 착용한 이후 삼촌 얼굴에는 다시 웃음이 돌아왔고 말수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우울증 선별 검사입니다. 은근히 스며든 우울감은 단순한 기분 변화로 오해되어 쉽게 지나치기 쉽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뒤 밤마다 깊은 불면에 시달리셨고 삶에 대한 의욕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가족 모두 나이가 들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울증 검사를 통해 정확히 진단받고 상담과 치료를 병행한 끝에 어머니의 눈빛이 다시 맑아졌습니다.
처음엔 내가 우울증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그냥 나이 들면서 기운이 빠지는 줄 알았거든. 그런데 치료를 받고 나니까 세상이 다시 색을 입은 것 같더라. 이 5가지 검사는 단순히 병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보다 평안하고 풍요롭게 살아가기 위한 준비입니다. 모든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이 핵심적인 검사들만큼은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건강검진은 하나의 틀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개인의 신체 상태, 가족력, 생활 습관을 고려한 맞춤형 계획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만났던 78 세박 선생님의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나는 부모님 2분 모두 심장병으로 돌아가셔서 심장 검사는 꼬박꼬박 챙겨. 하지만 암 검사는 이제 받지 않아. 내 몸이 무엇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는 나 스스로가 가장 잘 알거든.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쌓기보다는 더 정확하게 선택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건강을 지키는 지혜일 것입니다.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가족입니다. 가까운 가족,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중에 특정 질환을 앓은 경험이 있다면 그 질환에 대한 검진은 단순한 정기 검진 차원이 아니라 보다 깊이 있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가족 중에 대장암을 겪은 분이 있어서 저는 대장 내시경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반면 다른 종류의 암 검진은 의사와 충분히 상의한 뒤 필요성을 따져보고 조정했습니다. 모든 검사를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나에게 더 위험할 수 있는 질병에 집중하는 것이 시간과 에너지를 보다 현명하게 사용하는 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건강을 생각할 때 생활 습관도 결코 빠뜨릴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평생 담배를 피워왔다면 폐 관련 검진을 빼놓아서는 안 됩니다. 또 햇빛을 많이 받으며 야외 활동을 즐겨왔다면 피부암에 대한 검진도 꼭 고려해야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40년 동안 목수로 일하셨습니다. 먼지가 많은 환경에서 오래 일하셨기에 지금도 꾸준히 폐기능 검사를 받고 계십니다.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과거를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또 우리가 종종 놓치는 부분이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물입니다. 어떤 약은 간이나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정기적인 기능 검사가 꼭 필요합니다. 제 친구는 오랫동안 관절염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 6개월마다 간 기능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약을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 약이 내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아는 일입니다. 결국 내 몸은 내가 가장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치의와의 신뢰 있는 관계를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부모님을 병원에 모시고 갈 때마다 저는 꼭 질문 목록을 미리 준비합니다. 이 검사는 정말 필요한가요? 이 검사를 받을 때 어떤 위험이 있나요? 결과가 치료 방향을 바꿀 만큼 중요한가요? 이 나이에 검사를 건너뛰면 어떤 위험이 있나요? 이런 질문들을 정리해두면 막연한 불안 대신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환자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나누려 합니다. 건강검진만큼 중요한 것은 그 결과를 어떻게 기록하고 관리하느냐입니다. 저는 부모님의 건강수첩을 따로 만들어 모든 검사 결과, 복용 중인 약물, 특이사항을 꼼꼼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병원 상담 시 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언제 어떤 검사를 받았고 결과가 어땠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두는 습관은 매우 소중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건강검진 자체보다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일상입니다. 매일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작은 반복이 때로는 의사의 처방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믿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70대 이후에는 정기검진보다 일상 속 건강 습관이 삶의 질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제 이웃 신정 할아버지를 떠올립니다. 92의 나이에도 매일 아침 공원을 3바퀴 돌며 걷는 분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약도 좋지만 내 2다리가 더 좋은 약이지. 걷기를 생활화한 이후로는 병원 갈 일이 거의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깊이 느꼈습니다. 운동,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똑같이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무릎이나 관절 통증이 있다면 수영이나 실내 자전거 같은 충격이 적은 운동도 좋은 대안이 됩니다. 저희 어머니도 73세에 관절염 진단을 받으셨지만 매일 아침 물속에서 꾸준히 운동하고 계십니다.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결국 건강을 지키는 가장 안전하고 꾸준한 길 아닐까요? 처음에는 몸을 움직이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통증이 언제 얼마나 심하게 찾아올지 몰라 사소한 움직임 하나에도 긴장하게 되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오히려 통증을 더 악화시킨다는 사실을요. 조금씩 용기를 내어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자 통증이 점차 줄어들었고 운동은 자연스럽게 내 일상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생활 습관의 중요성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분명하게 다가왔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단백질 섭취는 절대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 시기에 접어들면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때문에 이를 유지하기 위해 단백질 보충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치아가 약해지고 소화 기능도 예전 같지 않아 단백질 섭취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고기 같은 음식을 씹기 힘들어 하셔서 저는 두부, 계란, 생선처럼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식품을 식단에 꼭 포함시키려 노력했습니다. 또 콩과 같은 식물성 단백질 재료도 자주 활용했습니다. 두부로 다양한 요리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제는 고기를 찾지 않더라도 만족스러운 식사를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분 섭취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져 탈수에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위해 정해진 시간마다 알람을 설정해 물을 드시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번거롭다고 하셨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물을 챙겨 드시고 계십니다. 덕분에 피부가 덜 건조해지고 변비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그 효과는 놀라웠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수면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해 힘들어하시지만 안정된 저녁 루틴을 만들면 큰 도움이 됩니다. 저희 어머니는 매일 저녁 8시가 되면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드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신 후 잔잔한 음악을 들으며 잠자리에 드십니다. 이 나이에 약 없이 잠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내 저녁 습관이 보약보다 낫다니까. 어머니의 이 말에는 오랜 불면과 싸운 시간, 그리고 지금의 평온함에 대한 깊은 감사가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아무리 신체 건강을 잘 챙겨도 외로움에 잠식되면 마음의 병이 몸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사회적 고립은 흡연만큼이나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77세에 동네 노인 합창단에 가입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이셨지만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공연을 준비하며 삶의 활력을 되찾으셨습니다. 노래를 부르면 마음이 젊어지는 것 같아. 같이 웃고 가끔 실수도 하고 그래도 서로 배우며 즐거움을 나누는 게 참 좋아. 그 웃음 속에서 저는 어머니의 2번째 청춘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되돌아보면 70대 이후의 건강 관리는 단순히 질병을 예방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안정과 사회적 연결감까지 아우르는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 좋은 예가 얼마 전 제가 방문한 한 실버타운의 웰니스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곳의 담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참가자들이 일어나자마자 자신의 기분, 에너지 상태, 통증 유무, 전날 밤의 수면질을 간단한 일기 형식으로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 덕분에 스스로 몸 상태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고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게 되었어요. 저는 이 방식을 부모님께도 시도해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에 내가 무슨 학생도 아닌데 일기는 무슨 일기냐고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자 오히려 먼저 펜을 드는 분이 되셨습니다. 내가 잠을 못 잔 날이 어떤 날인지 알겠더라고. 커피 마신 날이 문제였어. 이렇게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생활 패턴과 연결 지을 수 있게 되자 아버지도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데 훨씬 더 큰 책임감을 가지게 되셨습니다. 이처럼 노년기에는 그 어느 시기보다도 나 자신을 세심하게 들여다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아주 작은 실천이라도 지속할 때 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게 단순한 동작이든 하루 일기에 한 줄이든 상관없습니다. 저도 TV를 늦게까지 보거나 카페인 음료를 마신 날이면 어김없이 잠을 설치곤 했습니다. 그렇게 불편한 밤을 여러 번 겪은 뒤에야 나는 내 몸이 보내는 미묘한 신호들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섬세한 자각 하나하나가 값비싼 건강검진보다 더 많은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몸과 마음에 집중하는 습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절실히 느끼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몸의 건강뿐 아니라 마음의 건강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요즘같이 복잡하고 빠른 세상에서는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건강관리의 핵심입니다. 제 지인 중 한 분은 76세에 명상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눈을 감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습니다. 5분도 너무 길었어.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아서 도무지 집중할 수 없었지. 그렇게 말씀하시던 분이 지금은 하루에 20분씩 명상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나면 몸도 따라 안정돼. 혈압도 눈에 띄게 내려갔어. 평온을 되찾은 그는 이제 마음의 평정을 통해 몸의 안정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리 건강해 보여도 위험은 언제나 조용히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낙상을 막기 위해 집안을 점검하고 독감이나 폐렴,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준비하는 것, 그리고 치아와 잇몸 건강을 꾸준히 관리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희 집도 부모님을 위해 욕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벽에는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했습니다. 조명도 부드럽고 밝게 바꿨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직접 경험하며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래 사는 비결 중 하나는 삶의 목적을 갖는 것이라고 합니다. 단지 숨쉬며 하루를 버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일본 오키나와의 장수 노인들은 대부분 이키가이, 즉 삶의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런 삶의 의미를 찾아가셨습니다. 73세에 동네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자원봉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일은 어머니께 새로운 활력을 안겨주었습니다. 아이들이 내 이야기에 귀 기울일 때 정말 기뻐. 나도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란 걸 느끼게 돼. 그 말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보람과 자존감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작은 활동 하나가
어떤 건강 보조제보다 더 큰 힘을 주는 삶의 비결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긴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노년기에 들어서면서 건강검진이 의미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검진의 의미가 근본적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면,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서면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제 친구 윤 선생님의 이야기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88세가 되던 해 대장암 검진 결과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었고 의료진은 대장 절제 수술을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윤 선생님은 자신의 현실과 삶의 우선순위를 깊이 고민한 끝에 수술 대신 증상 완화에 집중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남은 시간을 병원 침대에서 보내고 싶진 않아. 긴 회복 기간을 견디느니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살고 싶어. 처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윤 선생님의 결정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후 2년 동안 병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손자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고 평생 꿈꿔왔던 제주도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고통스러운 치료 대신 자신만의 방식으로 인생의 마지막 장을 더욱 빛나게 완성하신 것입니다. 결국 진정한 의미의 건강이란 단순히 수명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일들을 계속 해낼 수 있는 힘을 지키는 데 있다는 사실을 윤 선생님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건강이란 내 손주를 품에 안을 수 있는 힘이고 내 정원을 돌볼 수 있는 기쁨이고 오랜 친구와 커피를 마시며 웃을 수 있는 여유야. 그 한마디 속에는 삶을 향한 깊은 애정과 건강의 참된 의미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건강은 바로 그런 것 아닐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에 새로운 관점을 심어주었기를 바랍니다. 불필요한 검사나 치료에 시간과 돈,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 내 삶에서 정말 소중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게 되시길 바랍니다.